그날 오후 한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특별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돈은 충분히. 지혜는 얼음장처럼 굳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퍼진 소문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간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장실 벽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강지의 특별 마사지 요금표 기본 30분 50만 원, 밤샘 코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15층 물리치료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바닥에 금빛 무늬를 그렸습니다. 강지혜는 창가에 서서 잠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모습이 마치 환자들의 호흡과 닮아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지혜 씨, 또 바다만 보고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혜는 살짝 몸을 돌렸습니다. 물리치료실 주임 이수진이 팔짱을 낀 채 문간에 서 있었어요. 입꼬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주임님.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요. 지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과는 항상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물리치료사로서 지혜의 실력은 병원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었고 2년 전 수진이 기대했던 주임 승진이 무산된 이유가 바로 지혜의 뛰어난 치료 성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수진은 치료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병원장님이 찾으세요. 특별 환자가 왔대요. 지혜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별 환자라면 보통 VIP나 난치성 환자를 의미했어요. 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수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왜 하필 또 지혜 씨일까?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지혜의 귀에 들렸지만 모른 척 치료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장실은 조용했습니다. 병원장 김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지혜가 들어서자 안경을 벗었어요. 아, 강 선생. 앉으세요. 지혜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원장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박성준 회장님을 아시나요? 부산 해운대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지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던 이름이었어요. 그분이 3주 전 중증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왼쪽 손에 마비가 심하신데 지금까지 4명의 치료사가 맡았다가 포기했어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나 포기한 환자라니. 성격이 무척 까다로우세요. 하지만 강 선생이라면 병원장의 눈빛에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미 과중한 업무에 아버지 간병까지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죠. 음악을 활용한 독창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맡아볼게요. 병원장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주세요. 병원을 나서는 길 수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또 특별 환자네요. 지혜 씨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혜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책임감이에요, 수진 씨.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박성준 회장님이라면서요? 우리 병원 후원자시죠. 지혜 씨가 잘 해내길 바랄게요. 물론 다른 치료사들은 다 실패했지만요. 말투에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지만 표정을 단단히 했어요. 모든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날 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지혜는 반신마비 상태의 아버지에게 저녁 식사를 먹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3년 전 갑자기 나타나신 후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20년간의 부재, 그리고 갑작스러운 귀환. 아버지의 과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새 환자를 맡게 됐어요. 까다로운 분이라던데.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반응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이렇게 혼자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아버지를 눕히고 지혜는 노트북을 켰어요.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 박성준의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눈에 들어온 메모가 있었어요. 환자는 젊은 시절 기타 연주자였음. 음악 이야기에 유일하게 반응 보임.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였어요. 손가락부터 시작해 뇌졸중 환자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음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자정이 넘어가도록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가끔 아버지 쪽을 돌아보며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네요, 아버지. 이분이 제 치료로 나아지실 수 있을까요? 잠든 아버지에게 속삭이며 지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박성준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음악의 힘으로. 창밖으로 해운대의 밤바다가 깊고 어둡게 빛났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운명처럼요.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성준은 창밖만 바라본 채 지혜의 인사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또 새로운 치료사인가? 라는 말만 툭 던졌습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미소를 유지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조금 아팠어요. 이 환자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볼게요. 성준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눈빛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전에 온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더니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갔지.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약속할게요. 그 말에 성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치료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지혜는 음악 없이 기본적인 움직임부터 확인했어요. 마비된 왼손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단단한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어요. 회장님, 음악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 있으신가요? 성준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의외의 질문이었나 봐요. 음악? 뭐, 옛날에는 들었지. 지혜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성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님과 함께. 옛날 노래지만. 지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내일은 그 노래와 함께 치료해 볼게요. 다음 날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님과 함께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지혜는 노래에 맞춰 성준의 마비된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음악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해요. 특히 좋아하는 음악은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운동신경과 연결될 수 있어요. 성준은 대답은 없었지만 지혜의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른 곡을 틀어주며 치료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님과 함께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때 지혜는 성준의 엄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보세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성준도 놀란 눈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혜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악에 집중해 보세요. 그날부터 지혜는 공식 치료 시간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성준과 함께 음악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도 늦게까지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병원이 조용히 잠든 시간, 지혜는 성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님과 함께를 틀어놓았어요. 성준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지혜는 그의 손가락이 음악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요, 회장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후였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밤 순찰을 돌다 병실 문틈으로 지혜가 성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날 병원 휴게실. 수진은 동료 치료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강지혜 요즘 박성준 회장님한테 매달 1,000만 원씩 받는다는 소문 들었어? 주변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특별 서비스라나? 밤마다 병실에 남아서 뭘 하는지 봤어. 손을 잡고. 수진의 말은 바람을 타고 병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지혜가 병원 식당에 들어서자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녀를 흘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온다. VIP 특별 서비스라던데. 1,000만 원이라니 진짜일까? 지혜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한 분위기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식판을 들고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물리치료실 대기실에 붙은 쪽지를 발견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VIP 특별 서비스는 7층에서만. 예약 필수. 지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쪽지를 떼어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키득거림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오후 한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특별 서비스 받을 수 있나요? 돈은 충분히. 지혜는 얼음장처럼 굳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퍼진 소문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간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였어요. 화장실 벽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강지의 특별 마사지 요금표 기본 30분 50만 원, 밤샘 코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주간 스태프 회의에서 지혜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병원장은 평소와 다르게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병원장이 지혜를 따로 불렀어요. 강 선생, 요즘 병원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다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장은 피로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지금 병원 평판이 위험해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어떨지.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병원장님, 박성준 회장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계속 강지혜 선생님을 찾으세요. 지혜와 병원장은 급히 성준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성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혜, 선생. 지혜는 침착하게 성준 곁으로 다가갔어요. 모든 의료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왔어요, 회장님. 지혜는 님과 함께를 틀고 성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준의 왼손 엄지가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움직였다. 저건 실제로. 병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치료한 이유입니다. 음악 치료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퍼뜨린 소문이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성준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선생님이 내 인생에
희망을 다시 준 사람입니다. 누구든 그녀를 모욕한다면 용서하지 않겠소. 병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혜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상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환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바깥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제까지의 오해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병원을 나서는 지혜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소문은 잦아들었지만 가슴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부산의 야경이 물감처럼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작은 원룸 앞에 도착한 지혜는 잠시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매일 이렇게 돌아오는 집,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강동철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반신마비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분을 보며 지혜의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떠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3년 전,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신 아버지는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지혜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밥 먹을까요?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지혜는 아버지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멍한 눈빛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 왜 우리를 두고 떠나셨을까? 수없이 던졌던 질문들이 다시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지혜는 문득 옷장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꺼내보니 오래된 사진과 일기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뒤집어 보니 1949 서울음악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사진.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젊은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모습, 음악회로 보이는 장면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바랜 잉크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1950년 5월 12일. 오늘도 음악학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언젠가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내 꿈이다.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꿈이 있으셨던 아버지. 20년간 어디에 계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문을 열었어요. 엄마.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 그녀의 아들 강민우였습니다. 28살의 민우는 스웨덴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지혜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민우야, 어떡해.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지혜를 끌어안았어요. 깜짝 선물이에요. 첫 리사이틀 수익금으로 티켓 끊어서 왔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고요. 민우의 품에 안긴 지혜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왜 울어요, 엄마? 지혜는 민우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 병원의 소문과 아버지에 대해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진지하게 듣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일 엄마 병원에 같이 가요. 제가 회장님께 연주해 드릴게요. 음악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다음 날 민우는 지혜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키가 크고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민우의 모습은 단번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준의 병실로 향하는 길, 수진이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며칠 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지혜 씨, 그동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혜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민우와 함께 성준의 병실에 들어서자 성준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 상태가 많이 좋아진 모양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제 아들 민우입니다. 피아니스트예요. 성준은 민우를 바라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스톡홀름 국제 콩쿠르 입상자 강민우 씨?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성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음악장학재단에서 당신을 후원했었지. 5년 전 유럽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지혜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회장님 덕분이었군요. 성준은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원한 장학금으로 음악을 배운 젊은이가 강지혜 선생님의 아들이라니. 세상은 참 신기하군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성준을 위해 미니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성준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준의 왼손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숨을 멈췄어요. 음악의 힘이 이토록 강할 수 있다니. 연주가 끝나고 성준은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은 음악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군요. 지혜 선생님, 아버님께서도 음악을 하셨나요? 지혜는 어제 발견한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한국 전쟁 전에 피아노 교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음악을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우가 할아버지 앞에서 피아노 앱으로 간단히 연주를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음악? 좋구나. 지혜와 민우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깊은 침묵이 조금씩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된 실타래처럼 그들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게 얽혀가고 있었어요. 민우가 떠난 후 지혜와 성준의 치료는 더욱 진전을 보였습니다. 성준의 왼손은 이제 간단한 물건을 집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병원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병원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그날 밤 부산에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조급한 손가락 연주처럼 들렸어요. 지혜는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마지막 치료를 위해 성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성준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이 걱정스러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혜가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그날이 생각납니다. 지혜는 조용히 성준의 곁에 앉았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요? 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오래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것처럼.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의 일입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득 아버지의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과거로 돌아간 듯 멀게 들렸어요.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에 쫓겨 남쪽으로 내려가는 피난민이었죠. 흥남부두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달렸어요. 성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혜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겨울비였어요. 배는 곧 떠날 거였고 부두는 사람들로 미어터졌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마치 성준의 이야기에 배경음악을 더하는 것처럼 갑자기 북한군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끌고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성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북한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고 했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다시 보고 있는 듯 했어요. 그가 자원했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뛰어가겠소. 그동안 모두 배에 오르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는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자신을 강도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음악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강도윤.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본 이름과 같았습니다. 설마. 성준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분은 아내와 어린 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딸은 3살 정도 보였어요. 그는 아이의 뺨에 입맞춤하고 아내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갔어요. 북한군 쪽으로.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후 3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분 덕분에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평생 그분을 찾아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지혜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강도윤이었습니다. 평생 그분과 가족을 찾아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지혜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성준은 지혜의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지혜 선생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어요. 성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강도윤 선생님의 손녀라고요?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아버지가 바로 그 어린 딸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이후 할머니는 딸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와서 힘겹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 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성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이었어요. 아버지는 20년 전 갑자기 집을 나가셨어요. 3년 전에야 뇌졸중으로 쓰러진 채 돌아오셨죠. 어디에 계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성준의 얼굴에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70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맸던 은인의 가족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다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준의 마비되었던 왼손이 완전히 지혜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강한 감정이 신경을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손. 성준도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기적이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픔과 기쁨,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드려도 될까요? 어쩌면 기억이 돌아오실지도 몰라요. 성준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70년간 품어온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지혜는 아버지에게 성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무표정하던 아버지의 눈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어요. 아버지, 제가 치료하는 박성준 회장님이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구한 그 소년이래요. 아버지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나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년간 거의 들을 수 없었던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피아노, 용감했지. 지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는 용감하셨어요.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박성준 회장님도요. 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7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슬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아픔이 씻겨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처럼 70년의 간극을 넘어 두 가족은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음악이 이어준 인연, 그리고 한 사람의 위대한 희생이 만든 기적 같은 만남이었어요. 봄이 찾아온 부산의 아침이었습니다. 성준의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2달 전 그 비오는 밤의 고백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지혜는 성준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성준은 이제 휠체어가 아닌 지팡이를 짚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커튼을 살짝 걷어내는 모습에서 놀라운 회복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성준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지혜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변호사가 올 예정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지혜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성준을 바라봤어요. 성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 음악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이라니. 그리고 선생님을 이사장으로 지명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저를요? 하지만 저는 성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 재단은 전쟁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음악 인재를 양성하며 특히 선생님의 음악 물리치료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음악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성준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어 드릴 때가 왔군요. 한 달 후 지혜는 병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로비에서 수진이 다가왔어요. 예전과는 다른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지혜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움도 서운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혜는 따뜻한 눈빛으로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덕분에 저도 많이 단단해졌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혹시 그 재단에서 나도 일할 수 있을까? 지혜 씨의 치료법에 정말 관심이 생겼어. 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운명은 참 신기한 것이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성준은 언론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강도윤의 이야기와 70년 만의 기적 같은 만남을 공개했습니다. 전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흥남철수 영웅의 손녀와 구출된 소년의 70년 만에 재회 한국전쟁 영웅의 꿈, 손녀와 생존자가 이룬다 음악으로 연결된 두 가족의 기적 같은 인연. 지혜의 음악 물리치료 프로그램은
의학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연구 협력을 제안했고 해외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어요. 지혜의 아버지 동철은 최신 재활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가 가능했고 휠체어를 타고 나들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동철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버지가 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0년 동안 이어진 슬픔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중심가의 강도윤 음악재단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햇살이 유리벽을 통해 로비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강민우의 특별 연주회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이즈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동철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옆에는 성준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지혜가 단상에 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 강도윤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이었던 음악학교, 그리고 음악을 통한 치유.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어갑니다. 이 재단은 전쟁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음악 인재를 양성하며 음악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동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구한 한 소년이 70년 후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까요. 로비에는 나란히 걸린 두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젊은 강도윤과 기타를 든 젊은 박성준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음악에 대한 같은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관식 후 특별 상영관에서는 음악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성공 사례와 재단의 비전을 보여주는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도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단의 치료 연구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지혜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지혜야. 내가 자랑스러워. 지혜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개관식 행사가 끝나고 지혜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나요? 바람이 살며시 지혜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대답을 속삭이는 것처럼. 재단 건물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영원한 선율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재단의 음악교실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15살 소녀가 생애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어요. 소녀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건반을 누르자 님과 함께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지혜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70년 전 분단과 전쟁으로 시작된 비극이 이제 음악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연주가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지혜는 소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잘하네요. 계속해봐요. 소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마치 영원히 이어질 선율처럼 한 사람의 희생이 만든 아름다운 멜로디는 시간을 넘어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새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